현인이 산책을 하는데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둘은 마을에서 이미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A는 마을에서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B는 아무리 좋은 말도 잘 듣지 않는 황소보다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창 싸우던 두 사람은 마침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는 현인을 알아보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A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인님, 글쎄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이 맞는다고 고집을 부리네요. 소문대로 황소보다 고집이 세네요. 그러자 B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인정하지,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대학 나오면 다냐고. 현이는 흥분한 그들을 진정시키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소란을 피우냐고 물었습니다. 똑똑한 A가 6 곱하기 7이 42이잖아요. 근데 이 고집쟁이가 자꾸 48이라고 하셨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것을 가지고 우길 걸 우겨야지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자 B가 더 큰 목소리로 아니 어째서 42냐고, 48이지. 현이님 안 그렇습니까? 48이 맞지요?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의 C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땅과 아파트에 투자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이래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었는지 30대에도 자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젊은 D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D는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른의 말로 여기고 잘 들었는데 원하지 않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던지는 C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정중하게 충고와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주책인지 돈 번 것을 핑계 삼아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 짜증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돈보다는 더 나은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면서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C에게 한심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요즘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목표도 가치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칠지 모르는 C의 잔소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그 많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많은 돈 자랑만 하지 말고 기부나 후원 같은 거 하며 살라고, 당신이 뭐라 하든 나는 돈 때문에 내 꿈을 접지 않을 것이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회사 사장이 회사에 갑자기 물량이 많아져서 납품 날짜를 지키려면 일할 사람이 5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 그 전에 인부를 구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보통 아침에는 인부들로 북적이던 시장은 2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급한 김에 그 사람들이라도 회사로 데리고 와서 정해진 시간에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점심시간이 될 무렵 다시 시장에 가보니 한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얼른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일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장에 가보니 다행히 두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일을 해주었으면 하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5명이 일을 하면서 다행히 6시까지 원하는 물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장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해진 일당 10만 원에 상여금까지 해서 5명에게 똑같이
12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던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장에게 퉁명스럽게 따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 당신을 만나 정시인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온 사람과 3시가 넘어온 저 두 사람과 똑같이 12만 원씩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당도 상여금도 저들보다 더 주던지 저들에게 우리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처음 거는 똑똑한 사람과 고집센 사람이 서로 자기 말이 맞는다고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의 말이 옳고 고집센 사람의 답은 틀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인이라면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주시렵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6 곱하기 7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초등학생도 알다시피 42가 맞는다고 말해주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60대와 30대의 두 사람이 소통하는 흐름입니다. 60대의 사람은 30대 사람에게 좋은 뜻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의 생각도 묻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60이라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자기처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는 과연 맞는 논리일까요? 물론 어린 나이에 60이 넘은 어른과 말싸움이나 하는 젊은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확고하다고 해도 아버지 뻘 되는 사장과 험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맞는다고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9시부터 일했고 한 사람은 12시가 넘어서 나머지 두 사람은 오후 3시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똑같이 6시에 끝났다면 노동한 시간이 다르니까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받는 게 당연한 논리가 아닐까요? 앞에 이 모든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인은 똑똑한 사람을 질책합니다. 보통 사람 기준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인은 억울해하는 똑똑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면 뭐하나. 미련하고 고집센 사람과 싸워서 이긴들 그게 대수인가. 아무리 옳은 말도 한두 번 해서 듣지 않으면 그건 상대의 무지나 어리석음 때문이니 그런 자와 언쟁을 벌인 자네가 어쩌면 미련하고 고집센 황소보다 더 우매한 것이네. 인간은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고집쟁이나 무식한 고집쟁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네. 이 현인의 말은 60대의 시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른 입장에서 어린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물리적인 어린 나이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도 어린 시절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장이 수당과 상여금을 자기들보다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지급한 것을 불만 사람 두 사람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해주시겠습니까?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약속한 일당은 10만 원이요. 거기에 상여금 2만 원은 당신들이 열심히 해준 감사함 때문에 덤으로 더 준 것이요. 내가 당신들 일당을 덜 준 게 아니요. 당신들과 약속한 만큼 주었잖소.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돈을 더 주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지 당신과는 하는 관계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당신의 목을 받았으면 그만인데 웬 불평불만이요.
어서들 돌아가시오.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린 배우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는 지식과 세상을 사는 지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고 생각했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각자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말도 가르침도 때와 장소 그리고 대화 상대의 현재 상황과 의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의 공감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도 대화도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강압하는 것보다 우선 인내가 전제되어야 하고 상대가 의문을 표하거나 질문을 해오면 답하는 형식이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고 무지한 사람에게 그냥 아니야 라고 한심하다고 여기거나 표출하면 그 마음과 행동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기본 바탕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표현까지 하게 되면 무시당했다는 기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을 인정하기보단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정말 투자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해 온다면 어른으로서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내가 대학을 나왔으니, 내가 전문가이니, 내가 좋은 스펙이 있으니, 자격증이 있으니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남에게 강압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즉 지식은 출중하되 지혜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과 연결됩니다. A, B, C, D는 물론 일찍 일을 시작한 두 사람도 그들에겐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능력과 인문적 소양은 다릅니다. 인간 사회는 절대적 논리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 중에 절대적 논리를 찾기 위해 나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절대적 논리에 얼마나 근접했는가는 있을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절대적 논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고독을 즐기고 고뇌하다가 어떤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철학자나 사상가, 예술가입니다. 그들은 하늘은 사람 각자의 크기에 따라 재능도 물질도 능력도 각기 다 다르게 주었다는 것을 수천 년간 쉼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의 눈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따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구별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인간 각자에게 무언가를 공평하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각자마다 하늘이 준 재능을 일찍 알고 나의 재능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 탓, 사회 탓, 국가 탓을 하거나 불평불만에 빠져서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 내가 잘났다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내 것도 아닌 것을 두고 누군가가 많이 가진 것을 시기하는 사람은 가장 연민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직 의식 수준이 덜 된 사람에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공부도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을 두고 하늘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내겐 합당한 물질이 내려주지 않는지. 허공에 대고 땅바닥에 얼굴을 숙이고 한숨을 쉬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절대적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지식과 논리는
절대적 정답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논리는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상대로 인해 내가 힘들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바로 현이는 똑똑한 A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을 겁니다. 또 C를 만났더라면 당신의 교육 방법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교육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자기 것을 갖고도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한 두 사람에게도 자기 기준을 갖지 말고 주고 안 주고는 돈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그 방법으로 인문학을 해야 하고 또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당신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 지식이고 어떤 것이 덜 필요한 지식이며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지식인지를 아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지식은 인간이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즉 인간이라면 악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선행을 하면서 사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쓸모없는 학문은 열심히 연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는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불만이 있다 치자. 당신이 옳은데도 당신에게 찬성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건 그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그건 오로지 당신 책임인 것이다. 참 절묘한 가르침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뭔가를 주려고 했는데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중단하면 될 것을 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은 무지한 상대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60대의 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술가 헨리 조지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자신의 의견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람이 바뀌는데도 돛을 바꾸지 않고 줄곧 한 방향으로만 고집하는 뱃사람은 결코 항구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 같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 하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만이라도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 작가의 글을 한 편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것.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고 무작정 어기대서 아이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했다. 남편이 말끝마다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찌 알겠냐고 무시해서 부부관계가 냉랭하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정사를 사사건건 참견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했다. 모임 구성원 간에
시기와 다툼으로 분위기가 엉클어져서 책임자 자리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각기 가진 갈등과 문제를 놓고 저명한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에 의지해서 실현해 본들 과연 엉킨 실타래를 얼마만큼이나 풀 수 있을까? 장담하건대 완전히 풀거나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저들이 말한 내용들은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답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그리고 내일도 모양만 살짝 바뀔 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갈등과 문제는 상대가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 변화하려는 마음도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설령 가졌다고 해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내 외적 이유나 원인도 상대의 내 외적 이유나 원인도 나와 너의 주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든 하늘의 주권이고 하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의식을 가졌던 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지혜를 참고해서 그 공부한 내용을 발판 삼아 한 계단 더 올라가 하늘의 가르침과 뜻을 알아야만 해결의 빛을 볼 수 있다. 헨리 조지가 말한 대로 바람이 바뀌는데도 돛을 바꾸지 않고 줄곧 한 방향으로만 고집하는 뱃사람은 결코 항구에 이를 수 없다. 여기서 바람은 하늘의 계획이고 돛은 나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늘의 계획과 일치한다면 나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헨리 조지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그 의문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